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점심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는 오늘 배달 안 시켰는데. 네, 그죠? 오늘은 저희 윤희가 성수동 아니다. 압구정. 네, 압구정의 포도빵집 맞나요? 맞아요. 포도빵집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다 줬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입맛이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제 미리 메뉴를 주문하라고 해서 제가 무화과 프로슈토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세상에. 그녀도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빵집은 본점은 사실 그 서울숲 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핵심이 쌀빵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쌀빵이 그냥 뭐 약간 식감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좋아했는데 여기 2호점이 압구정로대에 생겨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과 아까 브리치즈였나? 뭐였죠? 리코타. 아, 리코타. 사과와 루꼴라의 조합은 누가 만든 건지 너무 천재적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베스트예요. 거기.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으니까요. 가격은 좀 있는데 한 개당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인데 그게 보통 한 끼에 다 끝내지 않아도 돼서 저는 그 두 끼에 나눠 먹거든요. 양이 꽤 많더라고요. 네, 양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강추입니다. 어쨌건 오늘은 저희가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네. 되게 느긋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처지지 않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가 사실 직장인 프리선언. 저희 둘 다 이제 프리랜서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예솔 언니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정의를 좀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일단? 저는 이제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1년 좀 저는 안 1년이 됐고. 좀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저는 프리랜서를 막 되게 특정해 본 적은 없고 근로소득 안 받으면 프리랜서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사업소득이나 네. 뭐 사업소득 받으면 프리랜서 아니야?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이다. 맞아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하면 프리랜서 아니야? 저는 약간 되게 음.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네. 그냥 월급 안 받고 뭔가 내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음. 그런 걸 해서 돈을 벌면 하여튼 음. 5월에 신고해야 되면 프리랜서다라고 생각했어요. 연희는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를 조금 더 좀 좁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프리랜서가 이제 1년 넘어가거든요. 아, 그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사업소득이면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개인으로 카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몇십억을 버시는 이제 병원 원장님들도 그쵸. 사실 이제 사업소득인데 아직 개인 사업자로 하시기도 맞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조금 혼자 홀로 네. 직원을 두지 않은 사람이 이제 소프트 스킬을 배경으로 이제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좀 사실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죠? 제가 이러다 보니까 프리랜서의 영역을 좀 이렇게 좁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프리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네. 사실 좀 주변에 언니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프리랜서의 삶 어떠냐 하면서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문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 주변에는 이제 저는 광고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프리로 하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면 뭐 사진 하시는 분, 뭐 헤매, 뭐 맞네, 촬영 맞네. 이런 거는 아예 뭐 이미 프리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아직 많진 않거든요. 뭐 사업을 그래요? 할 거면 아예 진작부터 했거나 음.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문의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선배들도 많이 보고 16년 차. 네. 그래서 많이 보는데 점점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았다? 네. 정확히 뭐가 얼마 안 남았다? 회사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그게 진짜
빨리 보였던 것 같아요. 빨리 어. 보여서 어떡하지? 근데 그렇다고 막 회사를 나와서 그럼 내가 뭘 사업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되게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다녔던 이제 대기업의 직장들은 진짜 여성 친화적인 직장이고 저의 선배들은 40이 넘은 아직까지도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막 정년 퇴임식을 했다는 얘기까지 막 들을 정도로 어머나. 되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소수죠. 소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전 알고 있어요. 물론 막 대기업에 앉아서 꿀을 빤다 이것도 아니고 그 숱한 험한 꼴과 견딤의 시간이 이제 있어야 그 이제 그쵸. 막 50대까지 60대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야에 나와 있지만 회사 오래 다니신 선배님들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분은 뭐 오래 다닌 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트렌드에 민감한 것도 있고 그 트렌드를 제가 당연히 20대처럼 따라잡을 순 없지만 이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수명이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프리랜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는 뭐 자영업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자발적인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빨리 시작하자. 내가 지금 뭐 딸린 식구도 없고 책임질 거 없고 신체가 건강할 때 빨리 시작해서 뭐든 업력을 쌓아놔야 저는 사실 약간 50대를 보고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지금 뭔가 사실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10년 뭐를 쌓아놔야 내가 50대에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 거를 좀 쌓아놓자. 네. 그게 막 저는 지금도 제가 엄청 이렇게 대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요? 모르는 일이지. 되면 너무 고맙죠. 근데 저는 확실한 건 저는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일을 오래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 오래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날 써줘야 일을 오래 하는데 그치. 그리고 그런 뭔가 끈기가 없어요. 회사에서의 험한 꼴을 보면서 잘 견뎌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이따 요니의 얘기도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대책 없이 시작했어요. 네, 저는 선언이라고 말하긴 좀 나쁘끄럽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선고?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저는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프리수용을 하시죠. 네, 저는 프리수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결이긴 하네요. 그쵸? 다르죠. 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회사에서 되게 그러니까 사측은 저를 좋아할 수 있으나 네. 회사 조직에서 왜 소위 2구역 미친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2구역 미친 땡. 네. 약간 뭐냐면 약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뭘 하면은 성과가 되게 잘 나올 거다라는 어떤 나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늘 그럴 때 좀 부작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조금 업무 기질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소위 조직에서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저런 사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불호가 많다가 아니라 호불호 당하기.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가설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최종 의사결정인 대표들과 의견에서 이제 분분한 것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회사는 나한테 어떤 특정 일을 하라고 돈을 준 건데 내가 내 자아를 좀 실현해보겠다고 이렇게 우기는 것도 되게 우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 같은 애는 내 걸 하는 게 맞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저연차 때부터 나의 사업을 시작을 언젠간 해야 되겠다. 근데 당장 어떤 아이디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 다음 이직할 때는 약간 조금
목적성을 가지고 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일 때 이직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고 이제 딱 작년 저도 이제 프리가 된 지는 1년이 이제 넘었는데 딱 만 1년 넘어갔네요. 만 1년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배우는 마음으로 시간을 자꾸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설과 이론들을 해보고 내가 굴러도 내가 굴러봐야지. 이게 진흙인지 네. 똥밭인지 아니면 좀 꽤 괜찮은 잔디밭에서 구르는 건지 이건 이제 내가 해봐야 아는 일이다라는 좀 작년에 그런 결정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 이 프리랜서의 길 끝에는 내 사업체를 가지고 언젠가 일을 하겠지라는 거에 대한 좀 꿈이 있죠. 저는 오히려 이제 프리 수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프리랜서로 창업한 적도 있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 1년 좀 넘게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약간 멋모르고 했고 그때는 약간 공동 창업처럼 이제 4명이서 회사를 같이 차려서 했었는데 이제 결국 시원하게 접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저는 뭐 뉴스레터 객원 에디터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브랜드 컨설팅 이런 걸로 한 1년 정도 했는데 사실 그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투잡이었어요? 아니면 그걸로만 돈 벌었어요. 근데 솔직히 전 너무 심심했어요. 심심하다? 네, 혼자 일하니까 확실히 수익은 좋은데 전 너무 심심해서 안 되겠다. 때려치고 전 다시 회사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사업이라는 게 나랑 잘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윤희한테도 종종 말했지만 저는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회사의 그 수많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맞아. 좋은 동료들과 좋은 팀하고 일하는 게 저는 그게 인생의 낙이었어서 이 선택을 저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프리를 수용하는 선택을 되게 미루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비자발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일적으로 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배울 게 되게 많은데 더 경험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루트대로 저도 이제 이직을 했죠. 근데 저는 뭐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좀 IT 쪽 커리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IT 회사로 딱 가고 그리고 이제는 좀 커머스 시대니까 좀 커머스 D2C 이런 거 하는데 가야겠는데 그럼 이제 좀 그쪽으로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력서 한 줄을 수집했던 케이스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프리를 이제 수용까지 하게 된 데는 이제 좀 계기가 하나 있긴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안 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면서도 만났는데 사실 이게 광고나 브랜드나 이쪽은 이렇게 되게 이름난 프로젝트나 이름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계에서 프리를 하려면 되게 대단한 한 줄, 내가 이거 했어라고 좀 저명한 했을 때 사람이어야 되는 것. 모두가 알 수 있는 걸 하나 쥐고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되게 새까만 회사 타이틀이 있어. 뭐 어디 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어디 출신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제가 더 약간 알려진 프로젝트를 한 상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조직 안에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또 사람 마음처럼 되나요? 맞아요, 안 되지?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 것들도 있고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커머스에 있을 때 했던 브랜딩이나 그때 했던 커머스 컨텐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언니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거기 거 레퍼로 진짜 많이 보고 진짜 참신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 업계에서 되게 그거 많이 봤었어요. 그게 나만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얘기를 꽤 여러 번 듣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있을 때도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팀원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때 거기서 했던 거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막 대단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용의 계기.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으로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팀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래도 개인으로 해도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가 약간 저는 수용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선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선언이었고 네네. 언니는 좀 수용이라고 네네네. 표현을 했고 네. 그럼 언니 막상 프리랜서 이제 한 1년 좀 안 됐지만 한 7, 8개월 됐나? 그쵸? 네. 막상 해보니까 좀 달랐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보니까 예전에 한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혼자의 심심함은 사실 프리랜서로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은 어때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 제가 그걸 알고 시작해서 그런지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니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제가 이제 루틴처럼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일하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고립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 고립감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또 일을 하면서 엮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뭐 책 프로젝트를 할 때 옛날에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 친구랑 또 연락을 하면서 일로 다시 엮이는 관계가 있으니까 걱정했던 만큼 고립감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다. 그거는 그게 해결되니까 저는 약간 이제 심신의 평안이 좀 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 제이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좀 루틴을 짜는 걸 좋아하고 그걸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출퇴근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막 그렇게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모두가 다 망가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밸런스가 확 깨지거나 건강을 많이 해치거나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어서 저는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인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약간 회피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속된 표현으로 개같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약간 지금 회피 중이라서 제가 올 연말까지는 회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니만큼의 밀도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조금 이제 달랐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프리랜서로서 막상 해보니까 그건 있었어요. 초반에 저는 이 프리로서의 삶을 살려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되게 강력한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약간 그때 좀 되게 악착같이 막 고객사한테 제안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막상 해보니 뭐가 달랐냐? 건강이 조금 삐끗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건강 염려증이 엄청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 무너질 때 제가 심신이 같이 무너진다는 경험을 좀 해봐서 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이제 그거를 엄청 케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한 5년, 6년간 만들었던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3개월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 되게 상상 이상으로 좀 고됐다라는 건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볼 때 거쳐가는 무슨 통과 의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럼요. 그건 엄청 엄중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막 저한테 새롭게 철학이라고 하니까 되게 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주어졌던 게 돈벌이와 내가 하는 저 마케팅 이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마케팅 컨설팅 이런 건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돈벌이는 신성해요. 이렇게 신성해요. 진짜 생각이 확 고착이 확 자리를 잡았다. 엄청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랬고
이게 프리랜서가 솔직히 이제 진짜 망망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장과 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장점, 그러니까 좋았던 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묘하긴 한데, 네. 그 부분은, 언니는 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막 많은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게 참 웃긴데,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른다는 표현보단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물론 하고 싶은 일을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조금 더 전력 투구해서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그 주도권이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방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체 실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찔한데 이거 진짜. 네, 거래처에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도 옛날 같으면 호사스럽게 경영지원팀에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거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해야 되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다시 말씀드리죠, 너무 초보라서 이거는 요니의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1년 이제 넘은 거라 아직 뭐 한 10년차 되신 분들에 비해는 초보는 맞는데, 저는 사실 프리랜서로서 좋은 점은, 저는 사실 되게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나온 이유가 되게 명확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를 전 선언을 그쵸, 했고, 그쵸. 그러니까 제 장점은 뭐냐면, 그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던 가설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 내려서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내 경험이 돼서 쌓인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엄청 그 주도권 있는 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가 왜 직장인일 적에 혼자 분노하고 혼자 열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건 되게 장점인데, 저는 사실 단점은 오히려, 전 언니하고 조금, 언니는 파워 J이고 전 파워 P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직장인으로서 해야 됐던 임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타임 테이블을 짰는데, 이제는 정말 제로에서 내가 일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 생각처럼 루틴이 좀 잘 안 짜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강제적인 루틴이 사라지면 P고 J고 간에 자칫 건강이 조금 레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올빼미인데, 사실 내 뇌와 나의 심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규칙적으로 생활했을 적에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퍼포먼스가 잘 나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막 밤에 몰아치기로 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했죠. 프리가 되고 나서. 저는 밤에 집중이 좀 잘 됐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처음으로 진짜 저 어렸을 적에는 자다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잘 잤던 사람인데, 불면을 좀 알아가지고 잠을 못 드는 밤을 한 달, 2달 지내다가 막 귀에 막 이상 생기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프리로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또 반대로 고민하는 게, 저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요니처럼 초반에 좀 악착같이 뭘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요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를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럼 이제 길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좀, 저도 이게 뭔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저를 코너로 몰아가는 타입이라서 지금은 좀 워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한번 탁 넘어가 버리면 저도 올라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제가 약간 몸을 좀 사려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일부러 커피 안 먹고 밤에 일찍 자려고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을, 요즘에 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까지 약간 할 정도인데, 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저도 딱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모드가 됐을 때
왜냐면 다들 일하다가 몸을 망쳐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잘 아니까 좀 제가 몸을 사리는 것도 아직 시작도 전에 몸을 좀 사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제가 막 뭘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뭘 얻었다라기보다는 그때 한 번씩 그냥 막 제가 막 고군분투하는 거를 안타까워하시던 분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시고 그럼요. 이러면서 기회가 찾아왔던 맞아, 거라 맞아. 생각해보면 이 타이밍이 저는 그래도 다행히 되게 빨리 찾아왔는데 한번 찾아와서 그때 그거를 잘 힘들겠지만 당연히 그쵸. 견디고 오겠죠, 이겨내면 저한테도? 네. 조금 이제는 프리의 삶에 대해서 진짜 저는 이때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받아들여서 그냥 이제는 일이 막 몰아닥쳐도 약간 한숨 훅 쉬고 때가 왔군.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약간 고생은 해도 네. 경제적 기반이 생기니까 네. 또 의외로 또 건강은 조금 힘든데 또 스트레스는 좀 덜 받게 된 또 그런 되게 특이한 상황에 처하는데 금융치료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이제 다시 돈벌이를 고민해야 될 지금은 그러니까 몸 자체는 괜찮은데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확 늘어나면서 약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에 또 몸이 조금 뭔가 삐그덕거리는 데가 또 오더라고요. 운명이다. 그쵸.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저도 막 엄청 타고난 낙천주의자 이런 거, 이때 얘기했지만 저 낙천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새는 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약간 저 약간 운명론자처럼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마음 편한 것도 내 있어. 맘대로 안 되고 맞아, 올 거면 맞아. 오고 안 올 거면 안 온다는 거를 약간 그거를 좀 요즘에 방패 삼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거 방패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가 핑계고를 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효리 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유재석과 이효리 이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꽤 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슈퍼스타지.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약간 이야기하는 게 될 때는 뭘 해도 되는 시기가 있고 맞아. 어떨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그냥 그런 타이밍들이 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자꾸 부작용으로 스레드에서 자꾸 사주 이런 거 토 많은 사람 이런 거 보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되게 유치하지만 가끔 그래 전 토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럼요. 그냥 그때 잊어먹고 넘기는 거를 제가 예전에 저였으면 그런 걸 진짜 사람이 인간이 얄팍하다 이러면서 되게 비난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약간 그렇게 웃어 넘기는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거 좋네요. 그거는 오히려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는 좀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잊어야 돼요. 빨리 까먹고 맞아. 빨리빨리 잊어야.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축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쌓아놓는 스타일이라서 자꾸 잊어야 잊으려는 노력도 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잘 까먹으려고 해요. 네. 저는 그 말 되게 공감합니다. 좀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힘들죠. 또 기억력은 더럽게 좋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건 기억 안 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기억 안 나고. 저는 사실 요즘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어떻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이 어떻게 할만해? 라고 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프리랜서라는 거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을 하고 나도 프리야 라고 얘기했을 적에 제가 응원을 할 수 있는 거지 프리 괜찮아 할만해 라고는 절대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를 좀 그래도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너가 이런 식으로 고민했을 적에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이 내려면 그때 해보는 거지라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객관화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프리가 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조금 봐야 내가 스트레스 관리가 그나마 좀 되는 것 같고. 알아야, 그죠. 네, 그리고 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상황이 조금 나를 객관화하면 그럴 수도 있다로 좀 풀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진짜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TCI 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한 건 아니고요. 둘 다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윤희는 윤희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했는데 이게 검사가 뭔가 공인된 검사가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검사지도 다 포맷도 맞습니다. 똑같고 네. 그래서 각자가 이제 해석 상담도 받았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사실 대세는 MBTI. 근데 MBTI도 이제 좀 트렌드가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리고 MBTI는 사실은 이게 그 TCI는 심리학계에서 네. 공인된 맞아요.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이고 MBTI는 그렇진 않아요. MBTI는 그 소위 그 16 personalities인가? 거기서 좀 마케팅 목적으로 딱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MBTI는 그거 분류하는 게 16가지인데 네. TCI는 29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항목이. 세부 항목이. 그리고 MBTI는 뭐 내향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이제 두 가지 나눠서 E냐 I냐 뭐 S냐 N이냐 그죠. F냐 T냐 뭐 P냐 J냐 이런 걸로 하는데 TCI 검사의 매력은 기질이라는 것과 성격으로 좀 나눠서. 그거 너무 좋아. 기질은 약간 선천적인 거고 성격은 좀 후천적인 거. 그런 걸로 나눠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나를 객관화하는 지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TCI 검사는 그냥 MBTI처럼 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인된 사람에게 해설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격증 있는 분한테 해설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에서 한 10만 원 사이면은 이게 뭐 상담 포함해서도 비대면 상담이냐 맞아. 대면 상담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요거를 저희가 사실 되게 다른 타이밍에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맞아. 네, 저는 사실 그 주변 대표님들로부터 본인에 대한 어떤 객관 지표로 MBTI 얘기하지 말고 TCI 검사를 좀 받아봐라. 너무 좋은 어른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TCI 검사를 그때 바로 좀 받아봤었고, 언니는 TCI 검사 저는 어떻게 받았죠?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되게 좀 힘들 때였어서 제 상태가 괜찮은지를 좀 점검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리고 이제 기질 때문에 힘든 것 이게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좀 궁금했어요. 내가 이런 거랑 상황이랑 맞지 않는 기질인데 고집스러워서 이걸 하는 건가?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작년 11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것을 기반으로 그냥 사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막 해설을 했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못해. 근데 다만 이걸 보면서 이제 확실히 지금 여기 있는 예솔 언니하고 저만 해도 엄청 다른 사람이거든요. 완전 달라요. 대척점에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인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프리를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좀 잘 견디네? 이거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했구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TCI 검사를 하면서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되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몇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받아보시면서 본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셔도 되고 특히 저는 TCI 검사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있죠. 그쵸. 네, TCI 검사 특히 부부 상담 진짜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거 항목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관계 측면에서는 제가 저래서 저렇구나. 뭐 MFP랑 인프제랑 잘 맞아요. 이거 말고 궁합도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기질 그 선천적인 거라고 나오는 그 기질은 4가지로 분류하는데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요거는 좀 타고난 기질들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보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사회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성격이라는 부분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뭐 그다음 자율성하고 연대감을 같이 보는 그런 지표까지 해가지고 보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언니하고 저의 이 팟캐스트 궁합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가 딱 요 항목을 보면서 네. 그 프리랜서로 이제 사실 프리랜서라는 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사실 되게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돈벌이를 스스로 그 길을 좀 개척해야 되는 거는 좀 공통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있어서 약간 이 기질들, 이 성격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냐 차원에서. 어떤 항목이죠? 저는 일단 그 기질에서 사회적 민감성 영역에 보면 그 독립적이냐 아니면 조금 의존적이냐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조금 그런 쪽에 치우쳐져 있는. 네. 저는 사실 아까 언니가 혼자 일할 때 좀 심심함? 심심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 심심하고 약간의 그 이상한 고립감 같은 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 한 번도 들지가 않았거든요. 아예 생각이. 그냥 프리랜서라는 건 이런 건가 보구만. 외로운 운명이구만. 이러고 말았어요. 고독을 수용했네요. 네. 그래서 저에겐 다른 선택권이 오히려 저는 생각도 안 났거든요. 저는 오히려 회사 다닐 때 일도 일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야 어제 그거 봤어? 점심 뭐 먹지? 네. 오늘도 그거 먹을까? 약간 이런 스몰 톡이 되게 저의 활력소라서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 없이 일만 하면 즐거울까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도 사실 독립적인 독립은 높아요. 높게 나오잖아요. 이거랑 그런 언니는 보니까 연대감 막 이런 데서 저는 맞아요. 굉장히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공감, 이타성 이런 게 엄청 높게 나오고 정서적 감수성 뭐 이런 거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좀 알고 나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갈까? 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나에 대한 맵이죠, 맵. 지도가 이제 난 여기 이렇게 있네. 약간 그런 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성격적인 면에서 좀 자율성이라고 나온 부분에서 책임감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프리는 진짜 책임감. 남의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죠? 그것도 있고 그 책임감이 좀 있어야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일을 해줄 때 끝을 내줄 수가 있는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책임감은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곧 뭐라고 해야 될까? 일의 완성을 하는 능력도 책임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신뢰도를 쌓아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맞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만약 혹시라도 책임감이 좀 적게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되게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것들. 네. 그냥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프리랜서로 물어보면 GCI 검사를 받아보시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까 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달리 이제 높은 거가 이제 뭐 예기 불안. 그래서 예기 불안이 제가 안 그래도 상담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막 불안도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좀 리스크 매니징을 하는 스타일. 저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잘 안 가요. 그냥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항목에 이제 대척적에 있는 게 예기 불안의 반대는 낙천성인데 이게 다 둘 다 양면의 거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기 불안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될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주어진 것들이 약간 오히려 그거를 되게 낙천적인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부럽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 근데
뭘 근거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소위 근자감이 네, 낙천성이 너무 갖고 저거잖아요. 싶은데 이제 안 가져지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랑 저는 또 뭐 감수성 이런 거 좀 높게 나오고 근데 제가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 보는 저는 되게 끈기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끈기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저는 근데 지금 제 예전부터 제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 게 있어요. 뭐 되게 어쩌고저쩌고 귀여우나 끈기가 부족함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진짜요?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에 그게 되게 기억나요. 근데 어릴 그렇구나. 때부터 그랬던 거지. 확실히 기질이라는 게 있나 기질이었던 보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흥미를 잃고 약간 뭐 도파민 중독자처럼 금방 재미없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사회적인 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책임감 높은 사람이고 그쵸, 책임감이 그쵸. 높아서 일을 어떻게든 끝내니까 끈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진짜 꾸역꾸역 이걸 보고 전 너무 웃긴 거예요. 끈기가 낮은 걸 보고 나만 아는 게 들켰네? 이게 기질이었네 라는 게 있었고 반면에 책임감은 또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높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불안과 리스크 매니징과 책임감으로 낮은 끈기를 꾸역꾸역 끌고 나가서 프로젝트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공감이랑 이타성 이런 게 좀 높게 나오고 공평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평에 대한 높은 민감도? 그러니까 저는 그 연대감 항목이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사람 좋아 인간으로서.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웃긴 건 관대함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인간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정 줄 거 다 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나중에. 인간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석해주는 상담 선생님이 박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박해. 그래서 내가 근데 또 제가 사회적으로는 되게 호인인 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들킨 기분인 거예요. 나 되게 야박한데 속으로 다 판단하고 그런데 또 이게 다 들켰네? 그래서 너무 그게 좀 웃겼어요. 네. 언니 그 MBTI가 뭐죠? 저 MBTI는 INFJ인데 네. 사실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제가 I인 것을. 왜냐하면 근데 여기 다 저한테 E인 줄 안다고 하는데 요 TCI 했을 때 저 약간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낮네. 수줍음 별로 안 높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MBTI하고 TCI를 비교하면서 사실 TCI 검사를 그러니까 MBTI는 이미 우리 다 웬만하면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TCI 검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MBTI에서 보면 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검사를 하면 나오는 나의 MBTI와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게 좀 다르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TCI로 설명이 되는 거가 좀 있어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언니도 그 연대감 영역 있잖아요. 성격에서 연대감 영역이 막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 되게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항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지낸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히 E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죠. 실제로는 낯가림 엄청 심하고 네, 저 낯가림 심해요. 그래서 I로 나오고 저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는 그 낯선 사람 있죠. 낯선 사람에 대한 뭐 수줍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불확실성에 대한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 독립면은 또 점수가 그쪽으로 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늘 E하고 I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나를 E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사람이 넌 I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양면적이다라고 했는데 TCI를 통해서 약간 설명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하는 지표로서 특히 남들이 보는 시선 그다음 내가 내 스스로 실제로 하는 시선들이 조금 설명이 TCI로 더 되는 것 같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약간 나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 막 옛날에 회사에서 팀 워크숍 할 때 디스크 선생님 초청해서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디스크에 뭐에 5만 검사 막 다 했는데 근데 TCI가 제일 좀 제가 이런저런 검사했던 것 중에 좀 더 제일 구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성격에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모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 특히 저도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있죠. 거기 가면 미친 사람처럼 잘 놀아요. 약간.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뭔가 저도 비슷해요. 약간 그렇게 잘 못 놀겠는 음. 거 있죠. 저도 일로 만난 사이는 그 앞에서 세상 너스레를 떨면서 오셨어요 하면서 하는데 약간 친구랑 같이 만나자고 하면 안 나가요. 네, 그런 거 되게 맞아. 어색해요. 조금 약간 차분해지고 오히려. 네,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TCR을 통해서 설명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 메타인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얼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동네에 무슨 메타인지 학원이 생겼어요. 메타인지 학원이요? 근데 그 앞에 서울대 로고가 붙어 있어서 약간 되게 이상하다. 무슨 학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농으로 하는 거고. 메타인지가 잘 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뭔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나를 알아야 맞아. 뭘 헤쳐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이상한 길로 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도 이제 30대 중반 이제 조금 넘은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안 나가야겠다. 이런 거 있죠. 이제 취사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고 싫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어차피 나 여기 나가면 뚱하게 앉아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안 가야겠다. 이렇게 좀 약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인턴 친구를 이제 아직도 막 만나는데 그래서 저 되게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기뻤거든요. 예솔님 그래도 제가 아는 어른 중에 메타인지 제일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대칭찬인 거예요. 네. 맞네.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닥에 발 안 붙이고 붕 좀 떠 있는 것 같은 사람. 좀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맞아요.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메타인지 뭐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메타인지를 조금 더 박하게 더 엄격하게 해야 얼추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맞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스스로한테 조금 더 엄격해야 실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TCI 검사 근데 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럼요. 네. 이게 또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개 항목 맞아요. 10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100개 넘는 항목을 이제 미리 이거를 그러니까 먼저 제출을 하고 응답을 하고 난 후에 그거가 해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이걸 해설해 주시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만약 본인이 MBTI도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실제 본인의 어떤 모습과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을 추구미. 네, 좀 약간 그러니까 자기의 추구미에 더 맞게 이거 응답을 해가지고 MBTI를 얻어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TCI 하면 결국 정확도는 비슷하게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검사를 하실 적에는 좀 나의 단점까지도 직면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응답 항목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좀 안정된 상황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가 약간 너무 힘들 때 요거를 내가 괜찮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서 어떤 특정 항목은 조금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네. 그런 시기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되게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별일 없는데 이거 그냥 아니면 이거 민생지원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볼까? 약간 해서 지금 이제 갑자기 그래도 되겠다. 그런 걸로 되게 뜬금없이 그냥 일상 속에 해보시면 오히려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어요. 진짜 오히려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이러실 땐 사실 TCI 자체보다 다른 상담을 받으신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쵸. TCI 자체는 조금 진짜 별일 없을 때 안녕할 때 비교적 안녕할 때 그러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TCI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연령대가 이제 저번에 무슨 총알 얘기도 한번 했었듯이 막 10대, 20대 때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러기에는 시간과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신중함이 남의 의견을 듣고 그냥 팔락기처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쵸.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선택을 하는 나에 대해 좀 아는 시간이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뭐 꼭 프리랜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슨 의사결정할 때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의 메타인지 지표나 한번 보자. 이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맞아. 어릴 때는 약간 크라임 시대 나오는 약도 같은 거 들고 헤매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자꾸 나이 얘기해서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좀 성능이 좋은 내비를 들고 움직여야 덜 힘들잖아요. 다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정말 제가 보니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계속하는 것 같고 맞아. 아버지도 계속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알면 또 다른 행복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저는 행복은 좀 과할 수도 있고 행복이라기보단 이건 전 제 언어로 표현하면 네네네. 조금 마음의 평온? 그쵸. 그게 맞아요. 알면 덜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자기 인정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더 좀 약간 그런 거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끈기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희 TCI 받았으니까 우리 둘은 네. 이거를 보고 네. 내 스스로에 대한 한 줄 평 한번씩 해볼래요? 네. 제가 이거를 요런 거 좀 잘 봐주는 친구한테 먼저 한번 보냈었어요. 근데 친구가 처음에 했던 말이 골든 리트리버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언니 진짜 사람을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골든 리트리버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까탈스러운 골든 리트리버. 사실 골든 리트리버가 까탈스럽지 않잖아요. 걔네들 사람 다 좋아하고 막 예쁜 짓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박한 기준이 까다로운 골든 리트리버 하겠습니다. 윤희는요? 전 늘 저를 표현하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독고다이 불나방. 저는 아까 설명은 안 들었지만 좀 약간 자극추구 위험 회피가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높은 진짜 사람이거든요. 높아요. 진짜 심각하게 높아요. 네, 저는 제 스스로를 늘 불나방이라고 했던 이유가 약간 이제 궁금한 건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여튼 불나방 같은 했는데 TCI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독고다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고다이 불나방. 그래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진짜 프리랜서나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적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는 약간 이런데 윤희는 진짜 이 혼자 어떤 것을 돌파해 나가는 게 그 보법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조직에서 빠져주는 게 그 조직을 위하는 거기도 하다. 배려갑이네. 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에 나는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어쨌건 독고다이 불나방은 그래서 혼자 이제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네. 까다로운 리트리버도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같이 강아지 유치원 친구들이 뭐 일을 물어다 줄지 아니면 내가 뭐 울타리 밖으로 나갈지 어떻게 또 되겠죠. 그 리트리버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사람들은 리트리버를 좀 좋아하지 않나요? 되게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직장인 프리 선언, 직장인 프리 수용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시장 지표로도 솔로프레니어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1인 사업가 프리랜서 부르는 용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이 시장 자체가 크고 있어서 아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일하시면서 세컨드로 뭘 하신다, 투잡처럼 하신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예 업을 과감하게 지금 때리치고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TCI 검사 이런 거 받으면서 본인에 대해 좀 알아가셔라. 그리고 이게 아까 연희는 선언이었지만 저처럼 수용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꼭 내가 원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시작의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 명제는 다르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밖에서 내가 뭐 혼자 직접 해서 일을 버는 그 명제는 바뀌지 않는 거라서 일단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은 너무 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네네네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잘 풀려. 그럼 그거 해야지. 그럼요. 또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의 의견, 경험을 막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내일 우리 추석 얘기로 돌아올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석 때 또 또 저희 연령대가 왜 명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 저는 요즘 좋아지던데 막 이래. 그러면 좀 캐봐야겠다. 그 왜 다시 얘기는 좋아졌는가? 난 내일 정말 하는 걸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다시 알겠습니다. 좋아질 수가 있나? 네. 그래서 그런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